안녕하세요, 클락 성입니다. Long time no see. 업데이트가 항상 늦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29일부터 제가 1월 22일까지 현장 답사를 갔다 왔어요. 다음 학기에는 그 해외 설계라고 해가지고 그 해외에 있는 장소에 가서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답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또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이번 영상이 특히나 더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12월 29일 싱가포르 창의공항 검색대로 돌아갑니다. 검색대에 있는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가방에 컴퓨터 있니? 당연히 그럼 있지, 꺼내 놓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가방을 열어가지고 컴퓨터를 꺼내려고 봤는데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가방에. 컴퓨터를 집에 놓고 온 겁니다, 실수로. 거기다가 심지어 이전에 편집하던 영상 자료를 다 USB에다가 담아가지고 챙기고 유럽 여행하는 것도 같이 편집을 해가지고 쉬는 동안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와, 이거를 놓고 와버리네요.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달 동안 해외에 가서 이제 작업할 것도 있고 편집 하나도 못하고 발표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쉬다가 왔습니다. 영상은 제가 고프로를 또 들고 가가지고 도합 한 80기가인가? 열심히 영상만 찍고 왔습니다. 두서없이 막 찍었었는데 유럽 영상이 재밌으면 조금 편집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제 학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과 지원 경쟁률, 수업 시간표, 그리고 뭐를 배우는지, 수업 난이도는 어떤지, 졸업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고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차후에 영상으로 개별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과 지원 경쟁률. 학과 경쟁률에 대해서 제가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이거를 사실 올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냥 제가 어디서 얼핏 들은, 그치만 꽤나 신빙성 있는 자료입니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닐 수는 없고요. 한국 분들에게만 소근소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오브 아키텍처가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큰 대학 패컬티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이 디자인 스쿨에서 5개의 석사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도시 설계, 그리고 도시 계획, 건축, 조경, 그리고 지속 가능 개발, 이런 식으로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것 빼고 나머지 4개는 2년 동안 운영이 되는 리서치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1년 코스워크 프로그램입니다. 1년 석사 게이드 클래스. 경쟁률은 제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다다닥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참고로 제 프로그램의 경쟁률은 1대 7.5입니다. 1년 안에 석사 졸업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약간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오래돼서 경쟁률이 조금 높습니다. 아래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1대1도 안 되는 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합격 소양을 갖추고 계시다면 그냥 거의 붙습니다. 관심 있는 학과이고 석사 과정을 지원해보고 싶으시면 믿고 한번 지원해보세요. 거의 붙습니다. 레알 붙어요. 진짜 붙어요. 겁먹지 말고 지원해보세요. 물론 저는 이 5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약간 비슷한 관심사이시면은 제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학위를 따는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과목 자체도 되게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것 같고요.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두 번째, 수업 시간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전 학기 시간표입니다. 보통 시메스터 1에서는 5과목을 듣고요. 시메스터 2에서는 4과목을 듣고 졸업을 합니다. 근데 저는 2학기 때 조금 편해보고자 무리해서 하나를 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2학기에서는 3개만 듣습니다. 게이드 클래스. 두 번째 학기에 3과목을 듣는 게 취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봤고요.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뭘 배우냐면요, 제가 올려드린 시간표를 보시면은 대략 건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도시 설계의 이론과 기초, 도시 설계 분석 방법, 계획 단계, 가장 중요한 스튜디오, GIS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는 그런 과목도 있었고요. 거의 학사에서 배우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남들 배우는 거 똑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어떠냐? 28학점을 한 학기에 듣는다면은 어느 학교를 가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죽거든요.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학사 3학년 4학년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네, 어렵지는 않은데 모든 거를 이제 영어로 해야 되니까 본디 제 역량의 한 반 정도도 안 나오는 듯한 그런 그 답답함 그런 게 있죠. 대부분의 어려움은 여기서 오는 것 같고요. 전공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스튜디오겠죠, 당연히. 다른 수업들이 이제 사이드 디시였다면은 스튜디오는 이제 메인 디시 8학점짜리 과목이거든요. 솔직히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예, 영어라서 그런가 아니면은 교수님이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교수님이 이제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뭐 한두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교수님한테 적응하는데 한두 달이 걸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웠던 학사 과정은 데코레이션을 하는 그런 거에 치중되어 있었다면은 석사 과정의 스튜디오는 뭐랄까 재료 선별 손질 과정서부터 약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재료별로 다르게 취급하는 그런 다음에 데코레이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도 제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이 참 와닿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새로운 개념 수업 플러스 설계 수업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전공자분들은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죠? 대부분 따라잡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커버 가능합니다. 다 어떻게든 극복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배우는 거 다 배우고 끝은 항상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배우시고 파이팅! 2학기 설계는 해외 설계로 대부분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매년 지역이 다르고요. 그리고 주제 또한 다릅니다. 학생들에게 A를 갈지 B를 갈지 선택해라. 우리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로 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 그러면은 돈이 좀 드는 거? 비행기표 사고 숙박하고 밥 먹고 이러는 게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입니다. 입학 적정 나이 그딴 거 없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 조경 설계를 한 몇 년이더라? 7년인가 10년인가 일하다가 회사에서 입학한 30대 중반 친구도 있고요. 5년 건축사 회사에서 일하다가 온 친구도 있고 등등등 나이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같이 수업 듣던 친구들 중에서는 50대 후반, 40대 후반 딸이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친구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이웃집 아주머니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그냥 배우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대학 사정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나이가 많으면 눈치를 주긴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조금 그게 그냥 다 친구 먹고 다 같이 배우는 겁니다. 나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졸업 이후의 경쟁력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케이스를 나눠보자면은 박사 과정을 가는 사람 아니면은 바로 취업을 하는 사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백수가 박사 과정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1년 과정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박사 과정에서는 1년 석사 과정을 정규 석사 과정으로 취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제 프로그램은 디자인 설계 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박사 과정에 뭐랄까 논문을 쓴다던가 연구를 한다던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지는 그런 쪽이랑은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박사 과정까지 생각 중이시라면은 얼반 플래닝 2년 과정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관심 있으신 2년 리서치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예상치 못할 페널티를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유념해 주시고 취업을 해야겠다. 저는 이쪽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졸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인정해줄 만한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또한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졸업하면은 대부분 직장을 구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직장을 못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제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취업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정해진 답이 없어요. 학과마다 취업하는 방법도 다르고 정보가 나오는 그 구멍 소스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딱 정해가지고 알려드리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변 애들이 이제 어떻게 가는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직접 발로 뛰어서 많이 듣고 접해봐야겠죠. 저희 학과는 추천하는 몇 가지 길이 있어요. 방학 또는 졸업하기 전에 이제 인턴을 권장을 하는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야 너 여기 꽂혔어 이런 거는 없고요. 인턴을 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너 포트폴리오 여기 넣어봐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지만 절대 꽂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꽂아주지 않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인턴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한 3개월 뭐 이렇게 시작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인턴은 대부분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턴에서 잘 하면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몇몇 중국인 친구들은 싱가포르에서 일을 안 구하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직장을 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시도를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클라성이었습니다.